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국 정상화의 길은 또다시 멀어졌는데요.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성우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을 보면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야 대표 이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여야 모든 대화 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면서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자 이런 얘기인데요. 오는 30일 그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한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뜬금맞고 네. 아무 의미가 없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월요일 아침에 조간신문용으로 이것을 던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내부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포청천 이미지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내부적인 장악이라든가 비대위원장 역할을 못하니까 역설적으로 새누리당한테 나와서 대화하자. 그럼 대화하면 뭐합니까? 새누리당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양보해라. 그래서 타협하자. 이런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그것을 또 거부를 하면 새누리당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고 그리고 등원도 할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한 그런 것을 새누리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여야 대표회담 제의는 아무 필요 없는 사족에 불과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뜬금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답답하니까 제안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들끼리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새정치연합 쪽의 생각인데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이완구 원내대표로 보고 만나자 얘기를 하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그 26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30일까지는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30일 본회의까지도 그러면 안 들어갈 거냐 들어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려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대표끼리 만나서 회담을 해서 일괄 타결 짓자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약간 모순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두 대표가 상견례 겸해서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이제 합의가 나왔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국회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들끼리의 그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한테 일단 역할을 맡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원내대표들끼리 어찌됐건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표가 나서서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새누리당으로서도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빨리 좀 타결 지으려고 하는 그 야당의 마음은 읽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누리당이 조금 그 약간 수용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힘들겠다고 보고 내일 정도에는 원내대표 회담을 어떤 형태로든 해서 세월호법과 관련한 부분을 좀 타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5일 날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회의장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마지막으로 믿어달라서 우리가 주말에 28, 29 이 주말에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단일화를 마련해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호 단일화를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한테 강하게 압박을 해서 여당이 153명 장관 의원 출신 의원까지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것을 여당과 협의도 없이 9분 만에 산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도 이제는 신의를 보일 때라고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라 등원이나 양당 간에 일단은 국정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세월호법을 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그 회동 제안은 좀 시점상으로 봤을 때 좀 모순되는 측면도 있고 좀 약간 뜬금없는 측면도 있다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도 이제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참여라고 하는 너무도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당장은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30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일단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30일 날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30일 본회의 참여가 먼저다 이런 네. 입장.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실하게 이제 거부 입장을 네, 밝힌 그렇죠.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여야 협상의 교착 상태에 놓인 가장 큰 의제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른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좁다 이런 시각이 많고요. 또 야당의 측면을 보면은 내부 정리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한테 계속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국민의 야당이나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법적인 감정을 법의 잣대의 어떤 상식에 비춰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을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여당이 전혀 무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시하기가 예. 힘든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을 지지층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유권자가 지지자가 다수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자기 지지층의 어떤 의견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물론 뭐 200명이 그것을 줘도 괜찮다는 대한변협의 의견도 있지만 예. 그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좀 헌법상 또는 형법상 문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한테 의견을 물었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저는 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협상안 그것대로 통과시키다라고 이 얘기를 사실은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적절한 그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그 약간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협상안에서부터 그럼 얼마나 그럼 더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네.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김무성 대표 생각하고 이완구 원내대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찌됐건 친박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을 가능하면 지금 따르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재협상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게 아니면 예.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야당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일단 그 민생법안부터 그 91개 처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게 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방침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야당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가족하고 회동을 계속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의안을 어느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위가 직접 특검을 실시하는 그거 안은 좀 양보를 했죠. 네. 그것에 이제 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면 이제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내막적으로는 물밑으로는 새누리당에도 이미 그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 하면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이라든가 또는 그 자료 영치권이라든가 또 고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한다면 굳이 뭐 특검으로 가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지금 이제 서로 수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안조차도 새정치연합이 그 의원 전원이 합의를 한 안이냐 그건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해서 협상안을 내놨지만 의원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없고 하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내일이라도 사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의로 그 새로운 그 협상안을 확고히 좀 정하고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하고 협상 제안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네. 그리고 그 협상안을 제안했을 때 이완구 원내대표도 무조건 그 30일 이전에는 뭐 협상 못한다 이런 그 방침을 네. 고집을 할 게 아니고 일단 여야 협상에 좀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참 오랜 기간 지금 교착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그리고 유가족 3자로 이제 놓고 보면요. 어느 쪽에서 지금 움직여야 문제가 좀 풀리는 겁니까? 그때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도쿄의 방망이를 들고 왔는지 알았더니 전혀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을 못 쓰는 것이 당내 개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야 아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적인 여론이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를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8월 19일 2차 합의안에서를 마지노선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안을 그대로 두고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금 또 변형을 한다든가 또는 조사위에서 변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되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하고 민생법안을 동시에 일괄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뭐 국정감사도 실시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재협상안,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그 기본안이라고 한다면 새정치연합안은 그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족하고 협상을 좀 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새로운 협상안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빨리 서로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한 것 몇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원한다면 양당이 굳이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전 내일 하루에 충분히 이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절충점이 여유가 여지가 생겼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지금 국회의장한테까지도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틀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이 절대 그건 아니자. 우리의 본래된 그런 취지가 조금 더 양보한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족과 유가족 대표와 진정으로 지금 대화가 안 된다는 그건 방증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그러면 지금 3대 축이 있는데 피해자 측과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 평행선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까? 이랬을 때는 결국은 국가기구가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권위로서 이것을 저는 타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도했던 그 협상 당시의 상황과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역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성과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하고도 뭐 계속 어찌됐건 대화를 해왔고 또 박영선 원내대표도 계속 유가족하고 회동을 가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안을 이제 일단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것도 역시 뭐 정치적인 성과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서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해봐야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바 또 뭐 3차 협의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야당에서 또 내부에서 또 논란이 된다거나 유가족이 또 반대하고 나선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됐건 의원총회를 거쳐서 빨리 결정을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3차 협상안을 만들면 설령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안고 갈 것은 안고 가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30일 본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뭐 9분 국회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야당이 참석하지 않을 명분이 없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그 30일 본회의까지도 무산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뭐 새누리당도 부담스럽겠지만 새정치연합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9월이 넘어서 이제 10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10월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아주 절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오거든요. 정기국회가 다뤄야 될 기본적인 그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도 있고 또 결산안도 뭐 대충 처리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로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새정치연합도 빨리 이를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표하고 원내 지도부가 나와서 우리는 전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등원을 하겠다. 국민을 파는 겁니다. 정치는 가장 좋은 것이 국민을 팔아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국민이고 그 이외에 다수의 모든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가서 여당과 싸우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겠다. 예. 그렇게 전격 등원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 말씀은 이제 30일 날 설령 그 전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야당이 무조건 본회의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새누리당 지금 원내 지도부도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어찌됐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그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선거에서도 재보선에서도 패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걸 완전히 접고 그러면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도 어찌됐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출로를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야당에 예. 대해서. 필요한 명분은 좀 주고 빨리 문제를 푸는 것이 새누리당한테도 유리합니다. 만약에 30일 단독국회 열어서 그 90개 법안 처리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요. 그 법안은 처리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은 다 중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새누리당한테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네, 여야 협상 뭐 교착 상태 계속되면서 9분 국회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고요.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퇴했다가 반려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네. 사퇴의 의사 표명하는 거를 놓고는 뭐 실보다 득이 많았던 게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인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박영선 예. 원내대표도 사퇴했다가 지금 새정치연합 다시 새정치연합 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친노 개파를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친노를 비롯한 다수가 지금 끌어내린 것 같은 그런 개파주의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지금 이완구 대표는 그것이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예.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지금 입법률 제로를 쭉 오다가 국회를 열었는데 정의와 국회의장이 9분 만에 갑자기 산을 해버리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고 책임지는 정치를 해서 예.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이 멋있다. 그리고 또 반려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그 이완구 대표 이렇게 네.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보다요. 예. 9분 국회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지금 예. 이제 분노를 해 하시죠. 예.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사실은 9분이면 세월호 특별법하고 나머지 90개 법안 다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30일 날 본회의도 9분 열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다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30일 이제 본회의가 이제 분기점이 될 텐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제를 돌려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해서 네. 김현 의원이 지금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좀 너무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동 대처를 잘 못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의원이 연루가 돼 있고 현역 의원입니다. 그것도 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무리를 빚은 점, 그 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실은 그 사과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현 의원을 두둔을 하고 나섰어요. 이것이 좀 새정치연합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의식이 과연 이 사람들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이제 대처를 잘못했고, 김현 의원 지금 신분이 바뀐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에서 지금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예. 바뀐 상태인데, 뭐 실제로 처벌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직접 폭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부 동영상이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만, 자기는 폭행 안 했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사자 역시 어찌됐건 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도 나머지 그 연루된 유가족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제가 더 큽니다. 오히려 저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히려 대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여러 가지 예. 대처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른바 뭐 갑의 횡포다 이런 얘기도 네,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예. 사실은 새정치연합 자체로 지금 대국민 사과가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빨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인데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죠. 뭐 국회 등원도 지금 하지 않고 그날의 그 폭행이 김의원 의원이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장을 쳤다고도 할 수 있고 예. 일각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김의원 의원이 거기서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흥분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의원 의원의 위치가 어떠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위원이고 그리고 친노의 핵심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상황실장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 물론 유가족들은 그 피해에 대한 그 한이 맺혀가지고 뭐 모든 것이 조금만 이렇게 오면 바로 자극적으로 예.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날의 CCTV를 보면 김의원 의원이 더 큰 소리 치고 명함 주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갑질을 선동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점점 더 수렁으로 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우울하고 그런 얘기만 좀 해서 그런데요. 본회의가 좀 긍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우 배재대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